우리 아이들은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참 많은 역량과 자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 성장기에 맞춰서 의도적이든 아니든 학부모님들이 아이들 어릴 때부터 지도하셔야 하는 것들도 참 다양하죠. 저희 채널을 통해서는 그것들 중 특히 학습적인 측면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학습 습관 못지않게 생활 습관, 태도 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생활 교육 중에서 예상치 못하게 학습적인 효과도 동시에 거둘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일거양득, 아니 그 이상, 한 가지 교육으로 두 가지 이상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교육, 뭘까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학부모를 위한 실천적인 교육 전문 채널 교시팝 스튜디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수산쌤이고요. 아이들의 생활습관 교육에는 예절, 태도, 습관, 인성 등등 수많은 교육이 있습니다. 그중 경제교육의 효과를 생각하면서 많은 가정에서 하고 있는 교육이 있는데요. 바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용돈으로 지급하는 역할 교육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집에서도 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 많으실 거예요. 설거지를 도우면 300원, 식탁을 닦으면 200원, 신발 정리를 하면 300원 등등 가정마다 가격 기준은 다르죠. 이 노동이 용돈 외의 부업인 집도 있고 용돈을 따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이것으로 용돈을 대체하는 가정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의도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알려주고 아이 스스로 자신만의 경제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줌과 동시에 생활습관 들이기를 훈련하는 과정일 텐데요. 이걸 하다 보면 나는 돈 필요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할래 하는 아이도 있는 반면에 소액을 꾸준하게 모아서 본인이 사고 싶은 것을 사거나 엄마 아빠 선물을 사는 기특한 효자 효녀들도 종종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이 교육 과정을 통해 경제관념을 심어주는 것을 포함해 앞서 말씀드린 몇몇 효과 정도를 기대하시지만 사실은 이 교육의 뒤에는 강도에 따라 조금은 다르겠지만 노동의 어려움, 고됨, 노력의 필요성, 그리고 책임감 등 아이들이 몸소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더 많은 교육적 요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면요. 공부를 하지도 않으면서 잘하고 싶어하는 욕심쟁이도 있고요. 반대로 공부를 하지도 않으면서 못한다고 자책하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공부를 포함한 어떤 일이든 그 일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대가, 그것이 성적이든 돈이든 이런 대가가 있다는 것을 몸소 느끼게 하는 경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노동력과 금전의 교환 가치라기보다는 어떤 일을 책임지고 했을 때의 보상입니다. 그래서 한 건 한 건에 대한 보상보다는 장기적으로 지속했을 때의 보상이 교육적으로 좀 더 적절하죠. 우리가 한 달 동안 맡은 일을 했을 때 사회에서 받는 월급의 개념이 아이들의 보상에도 반영된다고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더해서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거나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우리 가족만의 프레젠테이션 규칙을 만들어 보신다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일거다득 교육이 가능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이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청중을 설득시키기 위한 문서, 즉 자료와 말하기입니다. 외의 근거로 누군가를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누구나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적어도 그 프레젠테이션을 듣는 부모님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만 하죠. 아이는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스스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 과정에서 나름의 논리도 세워볼 테고요. 이때 스스로 생각해 보아도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고 또 프레젠테이션 없이는 절대로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다라는 다소 엄격한 규칙이 있는 집이라면 아이도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진짜 원하는 것만 남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겠죠. 이 또한 앞에서 말한 노력의 대가의 연장선입니다. 목표가 있다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는 노력을 아이들이 할 테니까요. 이 교육이 또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아이의 연령이나 수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의 종류와 퀄리티는 다릅니다. 처음에는 그냥 말로 하겠죠. 그 이후에는 써서 또는 쓰면서 발표할 수도 있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우리 잘 아는 PPT나 프레지 등 프레젠테이션 툴을 사용하는 단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부모님이 본을 보여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어떻게 연습할 수 있는지 그 방법들도 알려주시는 그런 지도 단계가 거쳐져야 되겠죠. 이 우리 가족만의 규칙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수행해 나가다 보면 우리 아이는요. 중등 이후에 발표 수행평가쯤이야
따로 큰 준비 없이도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배운 프레젠테이션 규칙은 성인이 돼서도 분명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될 것이고요. 아이는 이 두 가지 생활습관 교육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에 응당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체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도 배우게 되죠. 이건 공부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셋인데요. 내가 나중에 하고 싶은 일, 갖고 싶은 직업, 특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노력이라는 어찌 보면 힘겹고 때로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들을 성실히 해야 된다는 것을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몸으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 보상을 받을 정도로 노력을 해보았다는 경험은 설령 실패하더라도 도전해 보겠다는 생각을 심어주는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아이로 성장시켜줄 수 있는 힘입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잘 아시죠? 때로는 우연히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들도 사실은 과거의 내 행적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직은 짧은 발자취를 가지고 있지만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의 작은 행동이 성숙한 어른이 되기 위한 첫 걸음이라면, 그리고 좋은 생활 습관을 위해 하고 있는 교육이 사실은 학습에까지 큰 영향을 주는 본질적인 교육이라면 지금 바로 시작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아무 것에도 관심과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적어도 보상이라는 단 열매를 얻기 위해서 아이가 무엇이든 조금만 노력하는 연습을 해본다면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 갖고 싶은 욕심, 나아가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한 노력의 선순환, 이런 걸 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부모님들이 먼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부터라도 역할 교육, 프레젠테이션 규칙에 대해서 우리 집에 진지한 도입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소 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우리 가족만의 꿀팁을 함께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댓글에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클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